안녕하세요. 네이버 TV 네, 코로나 종결자 채널 운영하고 있는 탐조해설가 집참새 김동현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코로나 뻥데믹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셨던 백서스님이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셨어요. 유튜브에서는 어차피 검열을 당해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인터뷰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서스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서스님, 그러면은 백서스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요, 네, 기존에 지금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신 분들 중에서 사기 뻥데믹에 관해서 그 백신 패스 문제라든가 이런 뭐 살인 주사 문제에 관해 가지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전무한 상황에서 백서스님이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 코로나 살인 주사 문제도 언급을 하시고 CBDC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시게 되셨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네. 모셨습니다. 네, 우선 제가 그 오늘 그 네네, 오후에 이왕재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네, 예, 제가 이제 출마 소식을 또 전해드릴 겸 네네, 또 조언을 구하고자 이왕재 네,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뭐 백날 얘기해봤자 네,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뭐 하러 얘기를 하냐. 아, 예, 예, 뭐 어차피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건데 네네네, 너무 그 부분을 부각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조언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그 제 채널이 이제 삭제된 이 결정적 계기가 이 네네, 이왕재 교수님 인터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백신을 100번 맞아도 네, 감염을 막을 수 없다. 네네네, 예, 이거를 주장하셨고 또 이걸 네,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다 사실로 드러났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왕재 교수님의 말씀이 과학적이었고 사실이었다. 네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네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이 우리 국민들이 네, 이런 그 과거의 어떤 발언들이나 네, 어떤 사건들 이거를 네, 예, 다시 되돌아가서 당시에 누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말이었는지 틀린 말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면 좋겠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네.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 이거를 네, 공론화하셨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네,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있는 데는 사실은 경북이지만, 제가 네, 뭐 백서스님을 직접 이렇게 뽑아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네, 네, 지금 전국에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 뻥데믹에 관해 가지고 선거 네, 조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곧 우리를 옥죄어올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네, 커런시 문제에 관해 가지고 공약을 내세우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게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백서스님을 네,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컷오프도 있고 뭐 갈 길은 멀지만, 만약에 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당선이 되신다면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건지 그 얘기를 네. 잠깐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예, 우선 이 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국민이고 제가 네. 어떤 선출직 공무원 자리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기 전까지는 네. 그 국민의 위치에서 저희가 모두 다 같이 그 국민의 주권을 행사를 하는 것인데 네. 결국 그 국민이 주인이려면 이 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대신 내줄 수 있는 그런 네. 국회의원 후보들이 네. 사실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후보들이 힘을 받아야 네. 다른 후보들도 이제 바짝 긴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국민들이 바보들이 아니구나. 우리 네. 국민들이 매섭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국민들이 이렇게 제대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구나. 음. 예,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꼭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출마하게 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공천 시스템. 네네. 예, 과거에는 공천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사천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는 그 말은 공천이었지만 사실상 사천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 시스템 공천을 들여오면서 네. 이 공관위원들이 네. 이런 전화 투표, 전화 여론조사로 네. 나오는 그 결과를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어떤 공개장이 마련이 된 거죠. 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보면 용산구 같은 경우는 권영세 의원, 그리고 네. 황춘자 네네. 전 당협위원장 이렇게 세 사람밖에 안 나왔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안 나왔으면은 권영세 의원, 황춘자 전 당협위원장 요렇게 두 네. 사람이 됐을 것이고 네. 권영세 의원은 아마 단수 공천을 받았을 겁니다. 아. 워낙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서 네. 어 아무래도 제가 과거에 또 유튜브를 했었고 네. 또 지금도 제가 길에 나가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저도 신기해요 그게. 그게 굉장히 아.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예, 길거리를 지나가면 이렇게 꼭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네. 인지도가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인지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네. 이제 그런데 제가 유튜브가 폭파된 지 3 년이 지났으니까 네. 3 년이 돼 가는 해니까 네네. 그 사실 저에 대한 정보가 사실 네. 국민의힘 측에서도 없을 것이고 네. 민주당 측에서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음. 개인적으로 네네.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는 뭐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선거 운동을 제대로만 하면 네.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께서 제가 용산구에 출마했다는 것만 아신다면 네네.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출마를 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선거 운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뭐 한 2 주가 좀 넘은 것 같은데 네.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유의미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고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네. 예, 또 보안상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고 네. 예, 또 아마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네. 제가 이제 쪼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예. 지금 이제 오늘이죠, 금일. 아직 네네. 12 시가 안 지났으니까 오늘부터 예. 목요일까지 4일 아. 동안 예예. 1차 컷오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지금 그 현역 의원들 네네. 을 대상으로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누가 경쟁력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평가가 될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인제 경선 참가자들 중에 네. 어떤 뭐 결격 사유가 아닌 사람들, 저 같은 경우 뭐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 이제 여론조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뭔가 바꾸고 싶다.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후보를 네. 당선시키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정말 전화기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음. 예. 그리고 02070으로 오는 번호를 네. 모르는 번호라도 무조건 받아서 네. 꼭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음. 자기가 원하는 후보한테. 네. 저를 뽑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네. 누가 됐든 네네네. 자기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자신의 공약을 대신 세워 주는 후보, 뭐 그리고 그 후보가 당연히 신뢰할 만해야 되겠죠. 예예. 뭐 말로만 공약을 해 놓고 나중에 안 지키는 후보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정말 진전성을 가지고 이제 국민을 대변하려고 하는 이제 그 후보를 반드시 이번에 찍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 아 지금 특히 우파 분들 중에는 네네. 사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근데 그게 이번 그 컷오프 공천에 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지금 현재 공관위가 네. 당원 20%, 비당원 80%로 네. 이 전화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네. 근데 경선에는 50대 50으로 하는데 예. 오늘부터 앞으로 4일 동안 진행하는 예. 이 여론조사, 전화 여론조사는 네네. 당원 20%, 비당원 80%입니다. 네. 그것은 꼭 이 비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민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중도층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노선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파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국민의힘의 네. 유권자의 권위, 네. 유권자의 어떤 무서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면 네. 오늘부터 4일 동안 네네. 이 전화 투표를 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네. 경선보다 더 중요합니다. 경선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네. 통과를 해야 이제 경선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이 네. 영상은 제가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네이버 TV에다가 공유를 할 겁니다. 공유를 하면은 여러분이 필요하시는 부분, 뭐 감동받으신 부분이나 꼭 알리고 싶은 부분은 마음대로 퍼가셔가지고 편집을 하셔서 쇼츠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 혹시 이제 유튜브에 공유하실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약간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백신 패스 뭐 이런 거를 언급을 하면은 혹시 이제 뭐 요즘에 또 그래도 삭제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백슈즈 패스라고 할까요? 백슈즈 패스? 뭐라고 해야 될지 흰 모르겠. 예. 보통 저희가 이제 흰신, 예예. 흰신이라고 할까요? 그러냐? 흰신 패스니까 예예. 백슈즈 뭐 패스 이게 안 쓰던 말을 얘네들이 지금 인공지능으로 잡아내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네. 좀 생소한 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백슈즈 많이 패스라고. 약간 북한식 예. 말로 예. 흰신 던지기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흰신 던지기요. 예. 헷 흰신 던지기. 헷갈릴 것 같아서 패스를 예. 붙여야지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 흰신 가 흰신 던지기. 뭐 아무래도 좋습니다. 뭐 적당히 그 피해서 가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리고 제가 그 결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쪼금 있었는데요. 예예. 지금 국회에서 이제 처음에 출마하시면서 그 인터뷰하신 거를 보니까 그 여자들 병역 그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너무 파격적이어 가지고 네. 유권자 절반이 여성인데 예. "군대를 가면 투표권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네 어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국민의 이 네네. 3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납세 의무가 있고 네. 그리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병역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국민이 아닌가요? 이게 여성 투표권을 누가 들였는지는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 이승만 대통령이 네네네네. 그냥 어떻게 보면 선물로 우리 여성들에게 예예. 준 겁니다. 네네. 이게 이제 그 배경은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그 동포,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네네. 이게 평소에도 네네. 당시 조선 시대에는 여성 인권이 거의 뭐 없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조선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는 이 계집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어린 네. 아이들, 네네. 어린 여성들. 네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평생. 네. 그래서 그 프랑스나 이런 유럽보다도 여성 투표권을 먼저 준 게 우리나라입니다, 음. 대한민국. 네네네. 굉장히 선진화된 거죠. 예. 인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강권적으로 그 초기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의 어떤 해안으로 네. 여성 인권을 이 상장을 시킨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권리는 거저 주어진 거죠, 사실상. 네네.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에 의해서.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런 거를 차별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동안 우리 여성에게 주어졌던 이 어떻게 보면 권한이죠. 이 권한에 맞는 이제 네네. 의무를 할 때가 됐다. 전 아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꼭 군대라고 해서 남자랑 똑같이 예. 힘든 훈련을 받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적어도 이제 기초 훈련, 네. 그러니까 기초 군사 훈련이라고 있죠. 저희가 뭐 논산 훈련소에서 아 4주 그 초 뭐 예. 예예 예. 5주 보통 5 예. 주 훈련을 받는데 예예. 그 정도만 훈련을 일단 받아도 네네. 일단 총을 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위급 상황에서 아 네네네네. 전투 어. 인원이 2 배로 느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여자도 스스로 어떤 전시 상황에서는 자기 그 자식들도 지켜야 되고 네네. 또 뭐 정말 그 전투 인원으로서 또 위급 네네. 상황에서는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군사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남녀 갈등 문제가 이거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여자는 아이를 낳기 때문에 군대를 예.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 "남자는 집 지키는 그러니까 군인들은 집 지키는 개." 이렇게 네네. 표현하신 분들도 음.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런 어떤 인식의 차이 네네. 그리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못할 때는 네네. 같이 공감을 할 수 있게 경험을 하면 됩니다. 아 같은 네네. 경험.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아 그러니까 예예. 텍사스 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남자처럼 뭐 20 몇 개월 이렇게 다 가는 게 아니고 기초 군사 훈련 뭐 예. 몇 주 정도 받는 거를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예. 아 그리고 이제 네네.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네네. 군사 교육을 받을 때는 네네. 저희가 우리가 그 정훈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신교육 뭐 그래서 예. 정신 예. 교육이죠, 일종의. 그래서 예예.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네네. 왜 우리가 군대 전쟁의 역사도 배우게 되고 네네. 또 6.25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네네네. 사실 군대가 아니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그렇죠. 네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가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제대로 국가관이 바로 안 선 예를 들어 주적이 누군지도 모른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이 우리 국방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들을 집 지키는 개라고 한다거나 네.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투표권을 갖는 게 맞는 것인가? 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 그 3대 의무를 지지 않은 거는 팩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면 네. 어떤 이것은 차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네.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고 네네. 남자와 평등하게 네네네.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네네. 지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정한 남녀 평등의 음.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가 국회에서 발표하신 그거 내용을 들었을 때는 아 예. 그러면 저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제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면 투표를 못 하게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바라 음음. 여성 입장에서 그 들을 때는 그렇게 오해할 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뭐 짧게 뭐 4주 정도 받는 거라는 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어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아 외국인요? 아. 네. 이건 어 모든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 모든 인원은 네네네. 대한민국에서 어떤 최초 가장 기본적인 군사 안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음. 그것은 그 어떤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된다. 네네네네. 그거는 인제 뭐 우리나라만의 그런 어떤 특수한 그 환경 때문에 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음. 네. 그렇군요. 아 외국인도 네. 포함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파격적이네요. 네 상당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네네. 뭐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어떤 뭐 투표권을 준다 안 준다 뭐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경우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네. 투표권을 갖고 싶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네. 어 병역의 의무를 네네. 지게끔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헌납하고 네네.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처음부터 배우는 것이죠. 음. 네. 그러 그러면 여기서 잠깐 궁금해지는 거는 그럼 그 아까 네. 여자는 4주 기초 훈련이었는데 네. 그 외국인은 그러면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20 개월인가요? 20 개월 이상 그렇습니다. 받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예. 남자는 똑같이. 우리나라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괜 이제 뭐 미국처럼 네. 또 이 군대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의 경우는 네네.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군대를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투표권도 가질 수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오래 아.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네. 예. 그게 1차 검증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음. 영광스러운 일이 돼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올 음.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결격 어.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군대 못 옵니다. 투표권도 없고. 아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CBDC 얘기는 좀 안 해 주셨는데요. 예. 네. CBDC 관련해서는 뭐 외국에서는 뭐 미국에서 이제 그 뭐 주에 따라서는 CBDC를 폐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법화하는 법안이 뭐 발의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 네. 김정현 예비 후보님께서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은 뭐 네. 입법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떤 입법을 해서 CBDC를 무력화시키실 건지. 뭐 저는 이제 입법안을 많이 낼 건데요. 네. 저는 뭐 이것을 그냥 "CBDC를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공감을 못 하시니까 네. 이 기본이 되는 논리를 일단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네. 네. 이 데이터의 경우 그러니까 네. 가상화폐 네. 또는 디지털 화폐 네. 인제 이런 종류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리고 통제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죠. 네네네. 예를 들어 뭐 현금 같은 경우는 이 현금을 숨겨 두면은 그거를 일일이 다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뭐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네. 통제를 해 버리면은 그냥 모든 재산이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인제 개인 재산을 지키고 또 네. 개인 사유 재산을 지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네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이 디지털 화폐까지 가기 전에 네.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네. 저는 규제할 겁니다. 아. 그러면은 가상화폐부터.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부터요? 예. 네네. 음. 예 그리고 이제 이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그 논리는 네. 근거는 네네. 인제 뇌과학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예. 이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마약을 하는 것처럼 네. 이 도박도 지금 그 어떤 사행성 이런 행위들 이런 네네. 것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게 뭐냐면 꼭 우리가 약물을 투여하지 않아도 예. 이런 그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 도박 같은 경우는 이 도파민을 자극을 해서 네. 실제로 뇌를 망가뜨립니다. 음. 예. 그러니까 꼭 약물을 투여해야 뇌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사행성이 있는 거는 뇌과학적으로 실제 뇌를 망가뜨립니다, 네. 의학적으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도박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네. 금액도 제한을 두고. 네. 근데 같은 논리로 비트코인도 네. 이 화폐라고 보기에는 이 금액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일종의 도박으로 봐야 됩니다, 디지털 도박. 네. 그거를 일단 국가에서 먼저 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음. 예. 그러니까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들처럼 이 비트코인에 빠진 사람들은 네. 다른 일을 못 하고 그것만 계속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자 그런 문제가 있고 첫 번째로 또 하나 다른 네. 문제는 이 북한이 비트코인을 해킹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천문학적인 금액을 해킹해 갔는데 네네.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을 해킹당하면 다시 해킹을 해서 뺏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음. 예. 그런 식으로 해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마치 그렇죠. 네.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뭐 "안전자산이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이건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국민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음. 마치 전자개표기가 더 정확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선거를 치를 때 네. 지금 대한민국이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 전자개표기가 더 정확하고 틀릴 리가 없다. 뭐 이준석이 예. 주장했던 것처럼 이준석, 하태경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건 다 네. 거짓말이죠. 아. 모르거나 네. 거짓말인 거죠. 왜냐면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네. 전자기기들은 뭐 특히 전산 시스템은 네. 해킹하기 너무 쉽고, 그리고 지난 10월 10일에 예. 그 국정원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선관위 내부망 예. 침투 가능했고 예. 사전 선거 결과, 투표 결과 모두 조작이 가능했다. 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네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모른다면 네. 이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음.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느끼기에는요. 일단 네.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네. 지금 이제 뭐 용산에도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예, 김정연 예비 후보님을 뽑는 게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게 놀랍고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이제 뭐 해외나 이런 데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CBDC를 제일 강력하게 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뭐 다른 전자화폐들 뭐 비트코인 이런 거를 못 쓰게 하나요? 혹시 그런 어 부분은 알고 어 계시는지?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네.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저도 아, 이제 네네. 네네. 정확하게는 이제 중국에서 하는 그 부분은 아직 스터디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중앙은행 네. 전자화폐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시작되게 되면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뭐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게 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가상 화폐들이 다 없어지게 될 건데 네. 그거를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적인 CBDC를 막는데 약간 좀 네. 어 대책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예. CBDC를 직접 막는 방안은 아니고요. 네네네네. 이제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요. 단계적으로, 네네네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저 혼자 입법안을 낸다고 해서 이게 통과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통과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네네. 들어 뭐 CBDC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예. 아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CBDC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런 주장이 한국에서 먹힐 가능성은 굉장히 적거든요, 현재로서는. 아, 현재로서는 먹힐 가능성이 적다고 설득력이, 판단하셔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단계적으로 저희가 인제 풀어야 될 숙제들을 인제 단계적으로 먼저 풀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인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더라도 네. 뭐 2년 3 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네네. 이제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어 '옳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그때 네. 가면은 인제 유권자들이 깨닫겠죠. 근데 뭐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네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틀린 소리를 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네네. 당연하죠. 네. 네. 처음부터 그냥 네. 얘기를 인제 할 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일단 공론화하셨다는 것 자체를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그래도 김정현 예비 후보님을 지지해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도 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지금 사전에 질문지라든가 뭐 이렇게 짜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생으로 하는 겁니다. 녹화로 하고 있지만 네. 생으로 하고 웬만하면 이게 편집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대로 올릴 겁니다, 좀 길더라도. 그래서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러니까 중국처럼 만약에 전 세계가 CBDC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중국이
다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CBDC만 남기고 다 없앨 거라는 거죠. 그거는 예. 명확하거든요. 예.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그 다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CBDC를 막아야만 하는 당위성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서 그렇죠. 예예. 예예.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라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예비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공론화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뭐 한국은행에서 그 테스트를 하겠다는데 지역 화폐나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그 법이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법으로 땅땅땅 해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30 년부터 대한민국은 CBDC로만 통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소용이 없어져 버리지 않나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프레임을 네네. 네. 그 CBDC와 비트코인을 나눌 게 아니라 네네네. 아날로그와 디지털 네네. 예 요거를 저희가 항상 좀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금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항상 그 네. 체크가 그러니까 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네. 들어서 그 지폐 같은 거는 위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흔적이 남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조작을 해도 그 서버를 포렌식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기자 때 그 사이버 그러니까 네.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대응 그 이 벙커에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 이제 보안 최고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네. "해킹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랜선을 뽑아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보안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 항상 어떤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을 남겨 네. 놔야 되고 네네네. 예 그것을 저희가 어 예 모든 것을 뭐 디지털 만능화 이렇게 가면은 네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즘에는 그 지금 TV에서 모더나 네. 코로나 뭐 주사 이런 거 광고가 막 나오고요. 네. 그리고 보건소에서 계속 이제 주사 맞으라고 그 있지도 않았던 트윈데믹 뭐 멀티데믹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저 질병청 통계로 9월 28일까지 2,655 명이 죽었다고 하는 코로나 주사를 계속 맞으라고 지금 안내가 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뭐 전부 다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은 뭐 의지라든가 뭐 네. 어떤 정책을 펴실 건지 잠깐 어필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것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우선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을 네. 명확하게 그 네. 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네. 이거의 방안으로 지금 제가 네. 배터리가 없어서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배터리가 네. 얼마 없어서. 네. 그 제가 용산에 네. 국민 추모 기념관을 만들자는 공약을 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이 추모 기념관에는 네. 비전시 상황에서 발생한 모든 테러 네. 그리고 참사 네. 예 이런 그 국가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생명을 잃은 국민들 내지는 크게 네네. 이 장애를 입은 그 국민들의 피해 상황을 기록하는 네. 곳입니다. 네네. 기록하고 기억하는 곳.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네.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분들은 네. 그 국가에서 밝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증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뭐 그것을 나중에 밝힌다 하더라도 일단은 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장애를 입었는지는 있는 네. 그대로 기록을 해 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네. 모더나 네. 접종 뭐 2 시간 후 사망 네네. 내지는 예. 화이자 접종 후 뭐 하루 뒤 사망, 이틀 뒤 네네. 사망 이런 네. 식으로 네. 적자는 거죠. 일단 기록을 해 두자는 거죠. 음. 마찬가지로 5.18 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5.18 유공자들도 기록을 다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를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 아. 공간에. 아. 예. 그래서 네네. 네네. 그래서 네.
이거는 정말 그 이제 6.25 전쟁 기념관, 네네. 용산에 보면 그 6.25 전쟁 기념관 안에 네. 전시, 비전시 상황 이렇게 네. 공간을 좀 나눠서 네네.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민간인 희생자들도 어떻게 사망을 하고 장애를 입었는지 네. 기록을 해서 네. 이 전시가 아니더라도 마치 네. 준전시 상황인 것처럼 네네네. 우린 대한민국은 사방이 적이기 때문에 언제든 테러를 당할 수 있는 나라다. 네네. 언제든 이렇게 국민들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더 이상 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네. 이걸 기록하자는 거죠. 그리고 음. 그 추모 기념관에는 네. 그 용산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피해자들에 국한된 거죠. 네. 유가족들이나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네. 용산 그 대통령실 가서 집회를 할 필요 없이 예.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바로바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용산이라는 지역은 네. 꼭 용산 지역에 해당하는 민원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에서 네. 일어나는 네. 이런 국민 피해와 관련된 일을 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네. 책임지고 네. 해결을 해 준다. 어. 그럼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지금 지고 있는 부담을 또 해소해 주는 것도 있고, 어. 예, 대통령이 그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용산 지역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한미연합군 사령부도 있고 네네. 대통령 집무실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네네. 아주 그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곳을 어 쪼끔 더 안전하게 만들고, 네. 또 여기 이제 교통 체증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집회를 최소화하는 거죠. 이제 음. 집회를 할 필요 없게끔 민원을 해결해 드리면 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지금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네네. 예, 지금 굉장히 그 용산 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슬픈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예, 추모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공약을 발표하고 나서 예. 공교롭게도 며칠 뒤에 대통령실에서 똑같은 그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은 받지 못하지만 추모 네네. 기념관을 만들겠다. 이 네네. 발언 저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 제 공약을 참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그거에는 그러면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도 기록이 되는 건가요?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다 기록 기록할 겁니다. 예. 아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에 예. 잠깐만요.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도 코로나 피해자도 기록을 한다고 그건 나오네. 아닙니다. 그건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예.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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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이태원 예, 참사만. 피해자에 대해서. 예. 그렇군요. 네, 지금 한 4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백서스님, 네.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 동영상 통화로 지금 화상 통화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몇 퍼센트 정도 남았나요? 지금 체크를 2% 남았습니다. 이거 2%.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 뭐 네. 나중에 또 백서스님하고 기회를 한번 김정현 예비 그러시죠. 후보님하고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요. 제가 잠깐 이제 예예. 이 시간에는 예고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를 잘 살려가지고 제가 네이버 TV 코로나 종결자 채널에 올릴 거고요. 그리고 네. 저는 웬만하면은 문제가 되는 내용은 빼려고 하거든요. 제가 성관이 오늘 통화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허위사실하고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뻥데믹이라든가 이런 걸 언급은 했지만, 예, 백서스님은 그런 언급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유튜브 검열을 피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용어를 만들어서 뭐 팬데믹 뭐 이런 거를 뻥데믹이라고 부른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네. 그 아까 제가 인제 전화 여론조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일 동안 진행되는 오늘부터. 네네네네네. 이게 지금 우리 유권자들의 실제 민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네.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던진 공이에요. 이거는 그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네. 굉장히 칭찬받을 수 있는 네네. 일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 사실을 좀 공유해 주시고 꼭 네. 전화기를 꼭 사수하셔서 네. 그 집 전화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02070번 예. 저를 뽑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꼭 음. 어 이 예 표를 그러니까 네. 선택을 네. 후보자를 꼭 선택을 하십시오. 네. 이 예. 용산구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을 좀 전달이 돼 가지고 네 네. 김종현 예비 후보님의 좀 진심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개 전국적으로 네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람들이 이제 뭐 "극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한 것 중에서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고요. 뭐 불체포 특권을 뭐 자진해서 뭐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동시에 시행이 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한테 이게 잘못하면 부메랑이 돼 가지고 더 그렇죠.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네 백서스 님하고도 지금 제가 인터뷰하기 위해서 지금 깊은 얘기를 하지 뭐 공약에 대해서 사전에 다른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서스 님이 또 김정현 예비 후보님이 다른 유튜브나 또 실제로 이제 많이 돌아다니실 거잖아요, 여론조사하는 그렇습니다. 동안에. 예예. 예. 맞습니다. 만나시면 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지금 그냥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예. 다음에 또 시간이 되실 때 나머지 이야기들은 한번 이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정말 그냥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 그 공약이나 이루지 못할 약속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과 정말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백 선생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유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네이버 TV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네. 또 집참새님께서 방송을 하는 데도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